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처음에 제2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라고 표현했는데 앞으로는 이 표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중앙당이 시도당으로 옮겨가는 정치가 될 것이다. 지방주도 성장이 우리 당의 성장 전략인데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방주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다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중앙당 자체가 시도당의 순회 상주하고 또 대표가 시도당의 순회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저는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에 2일 내지 3일 이상은 전통적 의미의 지방에 있을 것이고 최고회의도 한두 번 정도가 지방에서 계속 개최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지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현장 최고회의라는 개념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서울도 현장이고 지방도 현장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한 것은 제2차 부산 최고위원회의고 다음 금요일에 할 3차 회의는 제3차 강릉 최고회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당대회 이후에 처음으로 최고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희가 약속한 대로 할 것입니다. 전당대회는 당원과 국민이 우리 당의 방향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라 할 것을 결정해 주시는 장입니다. 우리 당은 처음으로 1인 1표 당원 주권을 통해서 압도적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선택으로 지도부를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후보의 자기 주장에 대한 표명이 있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주장한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에 의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론에 있어서 비등비등했던 부분들은 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선의 결정이 이루어진 전당대회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 당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이제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당신과 민심의 거리를 없애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국민을 든든히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총리일 때 새벽 총리를 자임했는데 당대표가 돼서는 새벽 당대표를 자임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정부와 청와대에 앞서서 국민 민생의 현장의 촉수를 펼치고 있는 곳이 당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모든 간부들은 새벽부터 늦게까지 국민을 지키는 그러한 든든한 민주당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특별히 첫 공개 최고회의를 해양 수도이자 국가의 미래인 부산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운명적이게도 전당대회를 마치자마자 제가 첫 이틀 동안 거제, 부산, 봉화, 평산, 김해, 양산 이틀 동안 지금 부산 경남을 계속 방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수부 이전을 결단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도 중앙부처로 옮겨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단호하게 중앙부처의 이전은 해수부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표명되었듯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그리고 민주당은 해양 수도 부산의 성공에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전재수 시장님을 찾아서 응원한 것도 특별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재수 시장님의 필요와 요청 사항을 당은 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구체적인 디테일은 다음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고 원칙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손발을 맞출 시장을 뽑아주셨지만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소수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이 없이는 부산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쳐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산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장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테니 그 부분을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올립니다. 당을 떠나서 시정의 성공이 시민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장을 대신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은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지방의원 또는 그 구청장들과 전면적인 대화를 하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면 다 만나겠습니다. 조만간 필요하면은 부산 발전을 위해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별도의 자리도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당 소속의 지역위원장님들은 전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민 우선 정치를 함께 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침 전재수 시장님을 뵙고 바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 최고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2028 세계해양총회 성공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제가 에이펙 추진을 해봤습니다. 6개월 동안 10번을 경주에 갔었는데요. 그때 느낀 것이 대한민국에서 에이펙 이상을 현 시점에서 성공시킬 수 있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부산, 제주, 인천 정도이고 부산이 앞서갑니다. 2028 세계해양총회는 에이펙보다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2028 세계해양총회가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 해양수도 부산으로의 이정표에 있어서 중간 전환점이 되고 전 세계의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이자 아시아의 해양 거점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대전환점이 되도록 저희가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2028 세계해양총회 성공을 위한 청년문화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구의 김광석 청년문화제, 전북의 김민기 청년문화제, 지리산의 대한민국 전체의 청년문화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님을 뵙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부산 지역의 청년위원회가 주도하고 중앙당과 부산시당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서 부산의 청년문화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이러한 청년문화제는 우리 당과 청년들, 또 우리 청년 당원들, 또 각 지역의 시도민들이 함께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는 그러한 문화의 어울림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지도부 이후에 이재명 지도부는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을 창출했고 정청래 지도부는 1인 1표 국민 주권을 완성했습니다. 그간 이재명 지도부 또 정청래 지도부에 함께 하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김민석 지도부는 말씀드렸듯이 1인 1표 당원 주권에 의한 첫 선택으로 그중에서 특별히 당원 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하는 지도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선과 방향이 민생 실용 확장으로 당원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당의 역사적인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들의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당원이 선택해 준 노선으로 하겠습니다. 인사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능력주의로 하겠습니다. 화합은 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함께 합을 맞춰가겠습니다. 개파는 없습니다.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는 밖을 향해서 힘을 모을 것입니다. 안에서는 수기할 것입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은 효율화될 것이고 최고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엄수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됐던 형식의 최고회의는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최고회의는 엄격하게는 최고회의가 아니라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이었습니다. 이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은 시간과 방법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수기해서 효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사안을 결정하는 실제의 최고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필요하면 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보시기에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인정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습니다. 논의 수준을 높이면서 저희가 최고위가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최고회의가 새롭게 출범하는 첫날 사법부에 대해서 발언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제가 사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가장 추악한 말로였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은 첫째로 내란 사태에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 질서의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들에 의해서 인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시 선택적 지원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온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국난 극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이 나오고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편법으로 다시 법 정신을 위반하는 지금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서 대법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 관례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사법농단입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 얼굴로 할 수가 있습니까?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학생과 같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전혀 험한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어제 오늘 저는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참여해 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퇴역의 길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만 법을 지키면 되지 왜 자기가 법을 안 지키려고 다른 헌법기관들에게까지 법을 안 지키도록 끌고 들어가는 구렁텅이 전술을 씁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제청한 것을
그 잘못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가 그냥 절차적 어떤 법 절차를 지키게 하고 만약 그것에 위반이 있으면은 당신들이 법 위반했지 않느냐라고 뒤집어 씌우려는 최악의 법 기술자의 지금 농가를 부린 것 아닙니까? 국민이 바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법기술원장입니다. 후배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역사적인 이제 스스로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체면도 염치도 없습니까?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사법부의 태도입니다. 내란이 났을 때 그 이후에 대법관 중에 누구 한 명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관회의가 내란 이후에 이런 공적인 국민의 문제에 대해서 법관회의를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이익에 관련된 것 말고 사법부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동안 법을 다 어기다가 이번에 또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 그동안의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뭡니까? 잘라달라는 겁니까? 대법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란이 났을 때 한마디도 못하던 분들이 대법원의 이해관계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것에 문제를 삼는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는데 대법관 중에 단 한 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법관회의를 당장 여십시오.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법부가 서초동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겁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대법관까지 갔죠? 저는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온 국민이 서명할 것이고, 온 국민이 권기할 것이고, 온 국민이 스티커를 붙일 것이고, 온 국민이 차량으로 경적을 올릴 것이고, 온 국민이 조희대 나가라고 외칠 것이고, 온 국민이 대법관들 정신 차리고 조희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다 자진 퇴역하십시오. 차라리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네, 오늘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부의 어떤 법적 의무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당과 국회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우리가 할 방향을 판단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국민의 전소를 존중하지만은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민 앞에, 국민 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합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아니면 사과하십시오. 아니면 현재 대법관들이 다 물러나라고 연명하십시오.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조희대 나가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석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먼저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시민과 남부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대표께서 취임 첫 일정으로 거제 수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곳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도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챙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북극항로 시범 운항까지 시작되면서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소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부산에서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북쪽 문을 연다면 부울경은 그 길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야 합니다. 부산의 항만, 물류, 울산의 제조에너지, 경남의 조선 기계산업이 하나로 맞물리면 수도권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산이 북극 항로를 열었듯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부울경 성장의 길을 넓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도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막말과 역사 왜곡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이제는 져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막말 정치가 목불인견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정치가 지켜야 할 금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광복절 당일 올림픽 공원 집회에 나가 우리의 한 표를 도둑 맞아 대통령이 바뀌었다면 이라며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1분 1초가 위험한 대통령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비판도 정치적 견해의 차이도 아닙니다. 헌법 질서와 주권자의 선택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거의 매주 올림픽 공원 집회를 찾아 음모론을 부추겨 왔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사실상 당원 총동원령까지 내렸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109명 가운데 참석자는 20여 명에 그쳤습니다. 자당 의원 80%조차 외면한 극단의 정치에 언제까지 국민을 끌어들일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민주주의 모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강행한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유 사태로 매도하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5.18을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하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구구 역사관 무대로 내어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는 부적절하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의 막말과 이진숙 의원의 역사 왜곡을 어떻게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당 대표는 그 당의 얼굴이고 소속 의원의 행위에도 당의 책임이 따릅니다. 당 대표와 소속 의원이 반복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데도 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국민의힘의 입장이자 노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과 국민께 공식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 역시 부정선거 음모론과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침묵과 방조는 사실상의 동조이자 비호의입니다. 막말을 일삼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공당에 자격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9일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문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사위 전체의 바로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습니다. 긴 시간 재청을 미루던 대법원은 김건희, 한독수, 이상민 사건을 잇따라 전원합의체 기습 회부했습니다.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7만 쪽짜리를 들여다보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더니 정작 내란 재판은
감강무소식입니다.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신속재판의 잣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그 저희를 낱낱이 따져 묻겠습니다. 국회는 결코 단순 거수기가 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먼저 김민석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 장소로 부산을 선택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 지도부의 부산 방문을 부산 시민과 당원 동지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난 주말 발생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부산 시민, 경남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대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국회의석 18대 0의 상황에서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취임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이곳 부산에서도 시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의 변화를 실력과 성과로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부산을 민주당의 새로운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민주당의 담대한 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부산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과제들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해사법원 설립을 시작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꿈이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불경 산업전환의 마중물이 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돔 아레나 건설을 비롯한 북한 재개발, 공사비 상승이라는 걸림돌을 만난 가덕도 신공항 건설까지 중앙당과 정부, 국회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투자를 끌어와 부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금융, 해양, 수산, 물류, 제조를 중심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와서 AI와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청년이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부산,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어야 부산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산의 핵심 현안에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당 지도부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당도 정부와 중앙당, 부산시와 국회를 잇는 가교로서 부산의 변화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 축으로 다시 서고 북극 항로 시대를 여는 글로벌 해양 수도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산을 찾아주신 김민석 대표님과 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부산 며느리 최민희입니다. 전대 기간 중에 연고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연고가 없어서 오늘 부산 며느리 이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동남투자공사법 통과를 비롯하여 부산이 해양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조이대형 사법부형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하십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조이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은 목불 임겸, 상상 초월 행태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래서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이대 거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뒷받침과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당 지도부가 함께 힘차게 뛰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지혜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특히 포털 개혁, 시발단, 댓글 부대를 막기 위한 포털 개혁은 총선 승리의 전 전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꼭 언론 개혁이 전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민석 대표님과 총선 승리를 위한 확장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함께 논의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두 가지 제안을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희 최고위원회가 빨리 완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컨센서스는 전대 기간 중에 후보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미 전대위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다. 이게 권고사항이고요. 이전 지도부도 경선 방식으로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출한 바가 있으니 참고해서 잘 최고위원 한 명이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당이 2시 청년, 즉 14시 청년 중심으로 모든 청년 정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시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되도록 꼼꼼하게 같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저는 당대표께서 최고위원회 공개하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의원총회 공개도 대표께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총선 승리해야 하고 그래야 이재명 정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힘차게 뛰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선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선원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기에 출범한 김민석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대처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뛰고 계시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발 먼저 법과 예산을 준비하고 한 발 먼저 장애물을 제거하는 유능한 집권 여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출신 여성을 아내로 두고 있는 부산 사위 박선원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역항입니다. 수출과 수입이 들고 나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무역항 부산은 평화를 먹고 자랍니다. 평화가 부산의 낭만을 춤추게 할 것입니다. 평화는 부산 발전과 번영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주범 윤석열의 광복절 경축사를 기억하십니까?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검찰 군사 독재의 수렁으로 몰고 가려 했던 윤석열은 지난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들먹이며 내란 준비에 들어갔었죠. 대한 독립을 축하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 번영의 미래를 얘기할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증오를 쏟아낸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전혀 다른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경축사였습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 휴전체제를 평화적으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도는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 제의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1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적대적 신호가 완화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 연합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일까요? 한국에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북한이 핵을 가져야 할 이유를 제거하자는 평화 계획입니다. 미국과 북한, 한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북아의 평화가 찾아오면 당연히 투자가 늘고 경제가 좋아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구걸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비난 아닌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던 윤석열과 그를 다시 불러내서 내란을 정당화시키고 싶은 국민의힘, 그분들은 과연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전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까? 설마 그렇진 않겠죠. 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신뢰를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내란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이 이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중대한 시기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평화 공전의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수록, 더 강하게 지킬 힘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외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은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전시 작전권 전환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이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은 책임있게 전환하면서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는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막을 힘을 갖추면서 동시에 그 전쟁을 끝낼 외교, 종전 협상, 그것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평화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 이것에 대해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진짜 강한 안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기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서미화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미화입니다. 먼저 저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최고위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민석 대표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꾸려진 지도부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최민희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님들을 선택해 주신 당원 동지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한 지도부 모두가 당원 동지분들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과 더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위해 뛸 것입니다. 그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가 바로 이곳 부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곳 부산은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 통합과 원칙,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대한민국 해양 강국 미래를 열어갈 이곳 부산에 해수부 이전을 비롯해서 주요 해운 기업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북극 항로 개척, 가덕도 신공항, 2028 세계해양총회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재수 시장님, 박홍배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함께 민주당이 열어갈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집권 여당 지도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이 꿈꿔왔던 변화의 시작입니다. 차별과 배제를 뿌리 뽑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민주당 중심에서 내달라는 당원 동지들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저는 그 뜻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더 크게 책임지고 더 분명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부의 당면한 목표는 분명합니다. 치열했던 경선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포용과 통합으로 승리의 DNA를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또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8년 총선 승리, 2030년 정권 재창출로 이어진 5기 민주정부 출범의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놓인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뤄낸 빛의 혁명이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논단과 5.18을 대놓고 폄훼하는 내란 잔당 이준석에 대해 이제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2030 청년들이 다시 찾는 민주당이 되게 해야 합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을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포용하고 이제 장애인도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청춘을 희생한 어르신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드려야 합니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고 농어민, 소상공인이 신명나게 일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은 민주당이 더 책임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로 집권 여당의 실력과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자기 정치가 아닌 대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정청 원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단순히 뒷받침하는 의미를 넘어서 국정 성과를 당이 함께 만들고 민생의 변화로 이어져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지도부에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함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에서 민주당의 답을 찾겠습니다. 약자의 목소리를 따로 챙겨야 하는 정치가 아니라 약자의 삶을 민주당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더 넓은 민주당, 더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다시 이기는 민주당의 길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끝내는 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 최후 보루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하겠습니다. 5.18 부마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개헌 논의도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희망이 현실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민주당,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 다시 이기는 민주당, 그 길을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전국 당원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도 선출됐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께 드린 약속, 검찰개혁, 법원개혁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국민께 사랑받았고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개혁하고 개혁해서 민주당다운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시급한 검찰개혁을 챙겨야 합니다.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4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실무총책임자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공소청 출범 준비는 지지부진합니다. 검찰 직접 수사 인력과 조직을 어서 정비해야 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어제 조일의 대법원장이 6달 가까이 임명하지 않고 있던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일방적으로 제청했습니다. 탈락 종이 한 장으로 대통령에게 서면 통보했습니다. 헌법 104조는 재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과 원리에 따라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대법관 제청도 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1월부터 대법관 제청을 미뤄오더니 이제 와선 내 맘대로 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독단적으로 제청한 것입니다.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힙니다. 일국의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사법농단 아닙니까? 이뿐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또다시 국민께 내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후 석 달 이내에 판결 선고해야 하니까 8월 12일 이전에 상고심을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5일 조희대 대법원이 느닷없이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판결 선고 법정기간을 어긴 겁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내란 사건입니다. 내란범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시간 끌기 재판 지연 작전에 조희대 원장이 동조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이 저지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쿠데타 의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이 또다시 법을 무시하고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며 내란 세력과 결탁하여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내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법 쿠데타 의혹으로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조희대 원장은 이미 스스로 사퇴했어야 합니다. 지금 사퇴해도 대법원이 신뢰를 회복하기엔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신속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는 물론 결국 탄핵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8.17 전당대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당원 대의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 한민수는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2028년 총선 승리, 2030년 대선 승리를 통한 제5기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구성되고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해양 수도 부산에서 가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관문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어야 됩니다. 부산의 제도약에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부산의 산업과 일자리, 청년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현장 부산 최고위가 끝나면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시는 봉화를 찾습니다. 꼭 2달 전인 지난 6월 20일 제 지역구 강북을 서울 강북을 당원 동지들과 함께 봉화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방명록을 적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평생을 바쳐오신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하는 일은 우리 민주당에 있어 여전히 현재 진행형 과제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아래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 균형 성장 전략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시작하신 수도권의 기능 분산 및 지방 거점 육성을 2026년에 더 알맞게 5대 5개 초강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국가 성장권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우리 민주당의 3분 대통령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 주권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처 줬던 분열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4분의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지지자 모두를 모아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 지역 사무실로 반명수계를 운운하며 전당대회 결과에 승복하는 조화가 배달됐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이후 당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들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최고위원이자 신임 지도부의 일원으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나된 민주당으로 지켜달라는 당원들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지켜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5월 2일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을 했던 사법 쿠데타의 장본인 대법원장 조희대 씨가 다시 한번 난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5월이 1차 조희대의 난이라면 이번에 대통령님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과 내란적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인 대법원장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사법농단은 제2의 조희대 난입니다. 반년 만에 임명한 대법관들 위법행위를 하면서 대통령께 대면복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 조희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사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진숙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6년 헌법에 광주의 정신을 새기는 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진숙 씨를 저는 동료 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진숙 씨가 국회의원으로서 존재감 과시를 위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을 흔들고자 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지난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제출된 5.18 왜곡 폄훼 논란 관련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초축 결의안에 대한 제명 절차를 본격화해야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만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 이진숙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 발언을 마치고 당대표께서 제2차 부산 최고위원회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2차 현장자 뺀 부산 최고위원회를 마치려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지켜보신 우리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 가지 발견하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최고위원 모두가 이제 전당대회 열기를 뒤로 하고 이제 우리가 헤쳐가야 할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미 말을 맞춘 듯이 이렇게 방향을 모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깥의 부정의를 향해서는 저희는 단호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어떤 방향 정립을 위해서는 품격 있게 지혜롭게 토론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최고회의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저희가 별로 메시지를 서로 조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낼 수 있었던 것이 역시 민주당의 저력과 또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요. 한 가지 제가 하게 일어나서 이제 새로 뽑힌 8.18 지도부가 아직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제가 손잡고 첫 최고회 마치고 함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제안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박홍배 위원장님이 한 분만 자리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제가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뭉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의와 싸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